안녕하세요, 강다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고등학교 과학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마주했던 질문이 과학을 왜 배워야 할까 였습니다. 제가 과학교사가 되고 난 후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답을 찾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를 초대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제 소개를 하면서 과학을 왜 배워야 할까?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제 블로그를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거죠. 네. 저는 첫 발령을 중학교로 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수업이 고등학교 수업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아직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누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부에는 마음이 떠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날 수업을 하던 부분이 거울과 렌즈였어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학교 수준에서는 외워야 할 것도 많은 단원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심리교사였기 때문에 반 전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그날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외워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회의감이 확 몰아치더라고요. 오목거울은 가까이서 보면 확대되어 보이고 멀리서 보면 상이 거꾸로 보이고 블록거울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저 아이들이 외워서 답을 맞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묻기도 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과학을 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재미있잖아. 근데 이건 정말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공감도 안 되게 재미있잖아? 그때 과학교과의 목표에 보면 기본 소양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저는 진짜 아이들에게 이건 당연한 기본 소양이다 이렇게 둘러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저를 꽤 오랫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 이후로도 솔직히 말하면 교사로 지내는 내내 왜 과학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고등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오히려 이과에 또 파워가 있을 때라 이과에서 특히 남자라면 물리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다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문제 풀고 저는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랑 과학 독서 토론 수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처음 수업을 할 때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저한테 오지 않아요. 선행하러 갔죠. 과학을 좋아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학습 정서가 망가지지 않은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독서 교육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먼저 첫 번째, 같은 맥락인데 과학은 재미있어요. 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까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들한테도 재미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게 오목거울의 상이 어쩌고 블록거울의 상이 어쩌고 이거는 절대로 재미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과학에서의 재미는 포커싱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다는 것은 오락 같은 그런 재미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와, 그게 그런 거였어?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가 뭔가 뻥 뚫리는 느낌 아시나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경험이 작지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과학이 재밌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반트호프가 들려주는 삼투압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분 소개했는데요. 사실 혼자 읽으면서 와, 그게 그런 거였어 라고 경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이게 막 삼투압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 이 내용이 어떤 포인트가 신기하고 왜 이게 재미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밑밥을 까는 작업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물에 물을 부었을 때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상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던 애들이 그게 이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약간 그게 어느 부분이 조금 이상한 건데를 깨우치고 나면 그날 배운 이 이론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알았을 때 내적 동기와 연결되어 신기하다, 재미있다 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바로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과학이 아니더라도 동화책을 많이 읽고 그 속에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개 속에 빠져야 이 이야기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라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과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는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고력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과학적 사고력이 무엇일까요? 여기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있어요.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따뜻해진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아이들은 대류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대류인 건 아니잖아요. 과학에서 배우는 현상이나 이론에는 원인과 결과 또는 주장과 그 근거가 있어요. 이 논리 관계를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력은 단편적인 과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아요. 그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익히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다면 얼마만큼 많이 알게 되었니? 라는 결과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배우게 되었니? 즉, 배움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종교 갈등으로 화형을 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과학적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과학을 접하면 과학은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문학이고 또 자연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알려주는 자연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과학을 배우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과학은 재미있다. 그런데 진짜로 많은 아이들이요. 과학을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언제요? 두 번째, 과학적 사고력을 배웠을 때요. 그 과정을 즐기고 그때 내가 뭔가 하나를 딱 알았을 때 와,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무언가를 찾아갔을 때 나의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과학이 재미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모든 학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때,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배우고 있는 지식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갔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